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제가 3D 맥스를 평생을 사용하면서 참 알 수 없는 게 많은데요. 이유를 모르겠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20년을 넘게 사용한 사람도 완전히 당황스럽게 어떤 아이콘이 무슨 명령인지 모르게 아이콘을 완벽하게 바꾼다든가. 전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완벽하게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똑같은 메뉴인데 메뉴 위치를 완벽하게 또 다 다르게 해서, 아니 기존에 있던 거에서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 멋대로 메뉴 위치를 전부 바꿔서, 평생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못 찾을 정도면 초보들은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대표적인 것도 또 이런 거예요. 롤아웃, 여기 이렇게 저는 롤아웃을 노란색으로 해서 롤아웃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V레고 롤아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게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롤아웃이 되게 롤아웃 색깔만 딱 노란색으로 주면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도 이걸 다 펴면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러면 이제 이 롤아웃을만 노란색으로 주면 딱 되는데 그 롤아웃 메뉴도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는 거죠? 아,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제가 진짜 영어만 잘하면 3D Max, 어차피 저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영어가 안 되는 관계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또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면 진짜 밤을 새도 모자라요. 조금 가격하게 표현하면 미쳤어요, 맥스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유저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땐 거의 이적행위입니다. 완전히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걸 봤을 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명령어죠. Alt Q 누르면 현재 오브젝트만 보이다가 다시 Alt Q 누르면 없어져, 언하이드 올이 되어야 되는데 맥스에서 이 기능도 없애 치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버튼을 굳이 꺼야 돼요. 아니 Alt Q 할 때는 나오게 하다가 다시 언하이드 올을 하면 여기 마우스질을 할 거면 Alt Q를 뭐하러 놔뒀습니까? 왜 이런 걸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제가 맥스를 칭찬만 한 게 아니고 나쁜 점은 깔 땐 까는데 이건 황당하게 나쁜 점이에요. 버가 있다든가 이러면, 프로그램이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버가 생기는구나, 니네들이 실력이 부족하는구나, 이건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인터페이스로 장난질을 하니까 유저들한테, 제가 봤을 때 이거 엿먹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서 어느 상태로 바꾸게 만들고, 정말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번째 게 바로 이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입니다. 그래서 ISO 하시면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에 이렇게 Alt Q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지 같은. 이걸 리무브를 하시고 밑에 있는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토글, 여기다가 Alt Q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아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 평생 또 이걸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Alt Q를 하면 켜지고 Alt Q를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자, 이게 훨씬 편한데, 일부러 엿을 먹으라고 바꿔놨다는 거죠. 찾지 못하는 사람은 못 찾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맥스에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아이콘도 예전 버전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만든 강좌를 다시 봐야 할 정도로 옛날 아이콘으로 바꿔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이 저 욕 좀 할게요. 개 같은 짓을 한 게 바로 대하상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하상자 있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예? 이거 다 클릭해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예? 거의 한 28년이라면 6년 동안 유지해오던 상자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게 장난하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짜증이 나는 거죠. 일단 눌러서 보면 되는데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딴 짓거리 안 왔으면 앞으로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저것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프리퍼런스에 가시면 요거 Enable KD 컨트롤 요거를 끄시면 됩니다. 끄시면 원래 대하 상자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훨씬 강력하고 이게 훨씬 편해요. 직관적이고. 아니 그래픽이 아름다우면 그게 편리한 겁니까? 직관적이어야지 인터페이스가.
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옛날 버전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 씬 익스플로러를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마야에서도 아웃라이너라고 무조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훨씬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소한 거지. 이거는 저는 이 씬 익스플로러가 없을 때도 아웃라이너라는 무료 스크립트를 깔아서 썼을 정도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데 맥스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가 전혀 사용자 위주의 유저의 위주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너무 이 UI를 디자인한 애가 너무 개 허접한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명령어를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왜 있는 겁니까? 여기 리본을 활성화 시켰으려면 이 리본 그래파이트 명령어를 하려고 만약에 했다면 여기 폴리곤에 있는 명령어를 제외한 필요한 걸 넣어야지. 여기 있는 게 8, 90%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윌 루프가 없으니까 스윌 루프는 있는 게 맞아요. 피 커넥팅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퀵 슬라이스나 컷이나 넘스나 리피트 다 있는데 왜 여기다가 중복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메뉴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어요. 80%가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여기에 있는 것들이 더 특화되고 더 깔끔하게 했을 텐데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슨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이런 게 클레이 칼라 이런 거 뭐 집으로시 따라하려고 만드는 거니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를 그대로 아무 메뉴도 안 바꾸고 추가했다면 그래 필요 없어 나는 안 쓰면 되지 않는데 이런 걸 바꾸느라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만드느라고 메뉴 위치를 다 바꿔놔가지고 도대체가 메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뭐 뷰포트 프리퍼런스 이런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꿔놨어요. 이게 무슨 짓인지 디폴트 라이트가 원래는 컨트롤 L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단축키까지 바꿔놨어요. 컨트롤 L 하면 안 나와요. 이런 게 쓰레기 같은 거란 겁니다. 컨트롤 L로 디폴트 라이트를 조정을 맥스가 예를 들어서 28년째 나온 거면 20년 동안 유지하던 거예요. 뭐 20 거의 한 4, 5년. 그랬다 이렇게 20 몇 년 동안 유지하던 걸 지멋대로 바꿔버리면 초보들은 아예 멘붕 오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멘붕이 옵니다.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디그라데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디그라데이션도. 그래서 컨트롤 에디니 뭐니 또 가장 간단한 거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이것도 거의 한 19년 가까이 단축키가 X였어요. 근데 이거 컨트롤 시프트 X로 바뀌었죠. 옛날 버전에 그 뭐라 해야 되지? 트랜스폼 기지모를 바꾸는 거 있죠. 아이고.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얘가 단축키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트랜스폼 기지모 바꾸는 것도 컨트롤 시프트 X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컨트롤 시프트 X가 들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완전히 꺼버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축키하고 이런 십몇 년 동안 했던 거, 컨트롤 시프트 X에 이렇게 트랜스폼 기지모 바뀌죠. 이런 것들은 바꿔서는 안 됐던 것이에요. 알트키도 아시다시피 이거 십몇 년 동안 했던 건데 이게 이걸 바꿔놓고 은근슬쩍.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하루 종일 제가 얘기해야 돼요. 이 불만을 얘기하려면.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단축키를 하는데 이걸 두 개를 따로따로 빼내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디테이블 폴리에 보시면 에디테이블 폴리에 단축키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 가만 보시면 브릿지에 단축키를 넣을 수가 없어요. 어쩌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에디트 폴리를 더 많이 써요. 에디테이블 폴리를 더 많이 써요. 에디테이블 폴리를 더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브릿지를 당연히 단축키를 넣게 해줘야 되는데 에디테이블 폴리에는 브릿지 단축키가 없어요. 그리고 에디테이블 폴리하고 에디트 폴리를 이렇게 따로 해놨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에디테이블 폴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에디트 폴리와 에디테이블 폴리 자체를 따로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냥 한 개로 통일해서 에디트 폴리에서도 똑같은 명령어가 거의 99% 똑같잖아요. 그러면 에디트 폴리에서도 익스트루드 단축키가 똑같고 에디테이블 폴리에서도 단축키가 똑같아야지 되는 거지.
에디트 폴리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를 단축키를 똑같은 명령어인데 단축키를 다르게 하면 그걸 누가 외웁니까? 그런데다가 더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나는 게 이런 거는 중수 이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디테이블 폴리는 카테고리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에디트 폴리도 카테고리에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무슨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건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에디테이블 폴리는 여기 있죠? 다시 올 커맨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에디트 폴리는 어디 있냐? 여기에 있어요. 그룹에다 넣어놨어요.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쓰레기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긴 또 브릿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릿지에다 뭘 넣어볼까요? 알트1 넣어볼까요? 알트1은 제가 워낙 많이 쓰는 단축키인데 여기는 이제 제 컴퓨터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진짜 맥스는 칭찬할 것도 물론 많지만 정말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또 이해할 수 나가는 김에 하나 할게. 이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어태치는 넣어놨는데 어태치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디태치면 쌍으로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안 넣어놨죠? 어태치만 있고 디태치가 없어요.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UI 디자인하는 애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대가리가 빠갑니다. 예, 요걸 해서 죄송한데 빠가 맞아요. 자, Alt1 나옵니까? 아, 이거 키보드 쇼크 오버라이드 토글이 돼 있어. Alt1 나와요? 안 나오죠? 예. 뭐 하자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하려면 지금 단축키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짓거리를 하란 얘기예요. 단축키가 지금 제대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제가 지금 손이 아파서 이거는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Alt1 아, 단축키가 안 들어갔네. 이게 왜 단축키가 안 들어갔냐면 기존에 있는 단축키가 그 들어가 있을 때는 리무브를 하고 그러니까 중복이 됐을 때는 리무브를 하고 해야 돼요. 하여튼지 간에 이걸 지금 이게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용자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디터 폴리 말고 올 커맨드 아까 뭐였죠? 메인 UI가 어디 있어? 메인 UI. 자, 다시 Alt1 눌러볼게요. 네, 파라메터 에디터예요. 이거 뭐 제가 남의 컴퓨터라서 단축키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겠어요. 피가 안 먹네. 피.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걸 리무브를 하셔야 돼요. 이거 리무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저희가 뭐 이제 세이브 하고 어쩌고 하고 이짓거리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 영어 잘하시는 분이 좀 메일 좀 보내주세요. 왜 이러는지. 이 UI 디자인 하시는 분은 죄송한데 자르고 싶어요. 예, 지금 안 먹는데 예, 안 먹고 있어요. 이게 왜 안 먹고 있냐면 명령어는 먹었는데 지금 대화 상자가 예, 명령어는 먹었는데 대화 상자가 뜨는 명령어는 먹었죠. 명령어는 먹었어요. 제가 보세요. 토글이 됐죠. 명령어는 먹었어요. 여기 브릿지 자세히 보면. 근데 안 먹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1000만원에 가까운 툴이 실수라고 봐주기에는 너무 쓰레기 같은 기능이에요. 이건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예, 정말 안 되는 툴이에요. 이런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툴입니다. 여기다 넣지 말고 브릿지 세팅에다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나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자 브릿지 세팅에다 하니까 뜨면서 나오죠. 그럼 이렇게 쓰란 얘기야. 아니 그러면 단축키에다가 처음부터 그냥 브릿지 하나만 넣어놓지. 브릿지에다 단축키를 넣어놓으니까 브릿지가 안 먹죠. 얘가 눌러지기만 하죠. 아니 그러면 어떤 미친 사람이 얘가 눌러지기만 원하는 단축키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브릿지 명령을 줬을 때 브릿지가 먹는 걸 해야 되잖아. 이렇게요. 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게 진짜 한 100개도 넘습니다. 저는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에디테이블 폴리, 에디트 폴리 나눈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에디트 폴리 여기다 놓고 에디트 폴리 여기다 놓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브릿지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여기다 단축키를 넣을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축키? 이거 버튼 누르는 거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할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없애고 하나로 통일을 해서 브릿지가 예를 들어서 브릿지를 누르면 브릿지가 되게 하고 브릿지 세팅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세팅이 나오면서 브릿지가 되게 해야지. 이거는 컴퓨터마다 버전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안 되죠? 예. 이게 되는 버전이 있는지는 제가 모든 버전을 다 테스트를 해봐서 모르겠지만 역시 브릿지 명령을 주면 어떻습니까? 얘가 켜졌다 껐다 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거 하려면 진짜 끝도 한도 없어요. 진짜 오늘 한 10시간 녹화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상한 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질문 많잖아요. 왜 나는 머터리 에디터인데 왜 이 화면이 안 나오고 이 화면이 나오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얘네가 잘못한 거야. 왜 잘못한 거냐면 초보들은 모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쓰레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다. 그러면 M을 눌렀을 때 두 개가 다 나오게 해야 돼. 한 개를 끄던지 아니면 내가 M을 눌렀을 때 뭐가 나오는 게 디폴트로 되든지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또 그렇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3D Max의 노멀 버전과 처음에 깔면 디자인 버전이 있어요. 디자인 버전은 망고 아무데도 쓸 데가 없거든요. 인터페이스 자체를 우리가 그 디자인 버전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 용도로 만들어 놨는데 아니 세상에 건축이 단위가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인치 쓰는 데가 있고 피트 쓰는 데가 있고 뭐 밀리미터 쓰는 데가 있고 미터 쓰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3D Max 디자인 버전은 건축일에 합치고 예? UVW 맵 모디파이어도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지 리얼 월드 스케일로 해놔서 이런 것도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바보 같은 거예요. 정말로. 그냥 이걸 박스로 해놔서 이게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어. 이건 뭐냐면 실제 크기하고 똑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 크기가 나라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맞추냐고. 그리고 매핑을 줘도 디자인 버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매핑을 줘도 너무 열이 받으니까 제가 좀 흥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열 받아도 되는 거예요. 워낙 그 의지 같은. 예를 들어서 이걸 주면 얘도 얘가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어디 갔어? 유즈리얼 월드 스케일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왜 이렇게 매핑 소스를 줬는데 안 나오냐는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질문이 쓰레기 같은 게 아니고 이 맥스가 쓰레기 같이 만들어서 이런 질문이 안 나와도 되는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식인생 이 답변만 한 1000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디자인 버전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니 UVW 맵에서 리얼 월드 맵 스케일 끄고 매핑에서도 리얼 월드 맵 스케일을 꺼라. 그렇게 하면 나온다. 이 질문을 수천 번을 답변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프로그래머는 뭐 이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UI 디자인하는 사람은 근데 UI 디자인 자기 독단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머하고 회의를 해야지 자기가 뭐 나 여기다 이 버튼 넣을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머가 이 버튼 넣으면 그래 너 시켜. 둘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바보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표현으로 바보. 그냥 등신 더 이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정말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맥스가 점점 인터페이스가 산으로 간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렌더러도 점점 산으로 간다. 렌더러도 뭐 아시겠지만 멘탈레이로 쭉 밀고 나갔어요. 맥스가 멘탈레이로. 멘탈레이가 정말 소프트 이미지 멘탈 이미지사에서 나온 정말 강력한 렌더러가 두 개예요. 세계 최고의 렌더러가 렌더맨 그다음에 멘탈레이 이 두 개가 서로 쌍벽을 이루고 가다가 갔기 때문에 멘탈레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멘탈레이를 선택하면 보세요. 2017까지 멘탈레이가 있지. 그러면 멘탈레이가 벌써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은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만약에 멘탈레이는 강력한데 맥스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 멘탈레이를 거지같이 가져온 거예요. 렌더링도 느리고 그러니까 최적화를 못한 거지. 남의 기능을 갖고 흡수한 거 여기서부터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강제로 포팅을 시킨 거예요. 그럼 최적화를 시켜야지.
렌더링도 V-Ray보다 느리고 뭐 다 전체적으로 다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멘탈 레이를 쓰나? 안 쓰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건 버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냅도 지금 예전에 멘탈 레이로 공부한 사람은 그러면 그 멘탈 레이로 만든 소스는 다 버리란 얘기야? 2018부터 멘탈 레이가 아예 없어졌어요. 이것도 미친 짓인데 또 한 가지 미친 짓을 합니다. 멘탈 레이를 버리고 아놀드라는 걸 또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놀드 지금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홍보하고 홍보하는 데 쓰는데 그 홍보할 돈으로 맥스 가격을 낮추세요. 이 사람들아. 누가 900만 원 가까이 하는 이 평생 라이센스를 하고 아니면 월 정액적 누가 너무 비싸 이게 맥스가.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거는. 이런 아놀드 렌더로 사는데 또 돈을 얼마나 처발랐을까. 아놀드 렌더러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써봤지만 이게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V-Ray를 10년 넘게 12년 넘게 그리고 V-Ray 최고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렌더러를 바꿀 그 뭐라 해야 되죠? 명분을 줘야 돼요. 렌더러를 바꿀 명분. 근데 명분이 없어. 왜 명분이 없냐면 렌더러 하나 공부하는데 맥스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4년 5년 마스터하려면 4년 5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거의 모든 메뉴를 마스터할 수 있는데 기껏 4년 5년을 다 다루고 모든 회사에서 다 쓰고 있는데 아놀드가 이미 마스터를 다 해서 10년이 넘은 V-Ray 렌더러가 V-Ray가 이제 맥스뿐만 아니고 마야, 스케치업, 라이노 모도용으로 막 20개 가지의 렌더러로 심지어 누크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듣보잡이지 여러분들은. 저는 아놀드를 뭐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지만 소프트 이미지에도 써서 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듣보잡 아니야. 이런 듣보잡 렌더를 같이 넣는데 보면 성능이 형편없는 거야. V-Ray하고 비슷하기만 해도 이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다 V-Ray 다 쓰는데 여러분이 똑같은 성능 걸 다른 걸 새로 공부하고 갈아타겠어요? 절대 안 갈아탄단 말이죠. 근데 성능이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능이 똑같아서 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10년, 20년 넘게 V-Ray를 사용한 사람이 버리고 아놀드를 하려면 획기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획기적인. 정말로 버릴 만한 획기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오토데스크사에서 또라이만 있는 게 아니면 그 생각을 왜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당연히 누가 전 세계적으로 다 V-Ray를 사용하는데 성능이 비슷비슷하지도 않아. 오히려 압도적으로 10배 이상 강력하고 이래야지 렌더를 바꾸는데 압도적이지도 않아. 심지어 렌더링은 더 느리고 뭐 심지어 나쁜 점도 있어. 그럼 누가 V-Ray에서 누가 갈아타냐고요. 누가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런 3D Max가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죠. 스케치업 쓰레기다. 맥스에 비하면. 그리고 라이노는 뭐 넙스트링과 비교 사항도 아니지만 건축, 인테리어, 시각화 작업에는 라이노하고 스케치업은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팩트만 말해요. 내가 맥스 유저니까 맥스만 막 죽여준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맥스도 쓰레기인 건 쓰레기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스의 쓰레기인 점, 인터페이스하고 이런 걸 바꾸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원래는 이 핵심은 Alt-Q. Alt-Q를 너무 불편해하세요. 저도 불편했거든요. Alt-Q를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한번 Alt-Q 할 때는 Alt-Q 누르고 끌 때는 이걸 누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맥스 쓰레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카페는 아시죠? 저희가 얘가 지금 지방에 내려서 사무실이 아니라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저희 카페 주소는 간단해요. 카페네이버.com 3dsmax60입니다. 여기로 오시면 모든 동영상 강좌, 저희 카페는 다 동영상 강좌예요. 저는 그냥 강좌는 올리지 않습니다. 동영상 강좌 올리고 동영상 강좌 역시 전체 화면 글과 그림으로도 강좌를 올리고 동영상 강좌 역시 풀 HD이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봐도 화질을 깨끗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맥스 공부는 3D 맥스맨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